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비율이 압도적이에요. 관광객 비중 반 이상. 수입은 어느 정도? 산악금을 회사에 내는 그런 기준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법인 택시 탈 때만큼 빡세게 하진 않고 있고 월 그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택시하기 전에는 중국인 되게 싫어했었어요. 시끄럽고 안 씻고 돈도 많이 안 쓰고. 지금 제주도에 오는 중국인들은 대학 교육을 마치거나 교육 중에 있거나 배울 만큼 배운 영어 잘하는 애들도 되게 많고 차에서 소곤소곤 얘기하는 중국인들도 엄청 많아요. 매너가 좋아요. 주변 기사들 다 하는 말이 있어요. 중국인들 제주도 안 오면 기사들 다 굶어 죽는다. 노크를 하니까 창문을 내리면서 저 충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니 그 개인 택시 기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 여기 말고 충전할 데 없습니까? 제가 일부러 표준말로 얘기한 거예요. 여성 세 분 중에 한 분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폴리에카터뷰, 오늘은 제주도에 와서 기사님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폴리에카터뷰는 전국에 계신 차주님들 그리고 기사님들 만나뵙는 채널인데요. 다양한 기사님들이나 차주분들의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48살 두 아이의 아빠 입니다. 제가 워낙 서울에서만 기사님들 많이 만나뵈가지고 항상 이제 뭐 지방이라든지 다른 도시에서 다양한 기사님들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했는데요. 오래전에 출연 신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또 기회가 돼서 제주도에 오게 되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에서 지금 개인 택시를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택시 자체는 법인 딱 1년을 탔고요. 법인 1년 타고 양수 교육 받고 와서 작년 9월 15일부터 했으니까 9개월인가요?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원래 고향은 어디이신가요? 원래 제주도 서귀포 태생이에요. 아, 원래 제주도 분이시군요. 네네. 작년부터 택시를 하셨고 법인 경력이 1년 정도 있으시면은 40대 중반 정도까지는 다른 일을 하셨던 건가요? 네, 조그만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한 8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전공은 원래 4년제 대학교 토목과를 나와서 방송국 나온 이후에는 토목 일을 한 2, 3년 정도 하고 그 후에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다가 이제 운전이 너무 재밌고 손님들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좋아서 택시를 한번 해볼까 하고 택시를 하게 됐어요. 아, 그렇게 이제 해보시다가 운전도 좋아하시고 하셔서 하다가 또 어느 정도 적성에 맞으시는 것 같아서 택시를 그냥 쭉 하게 되신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 애초부터 제주에서 법인도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제주 택시는 어떤가요? 뭐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양수교육 받으러 가서 전국에서 오신 법인 택시 기사들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6일까지밖에 근무를 못해요. 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26일 정도 근무 일수가 되고 산악금, 제일 중요한 산악금, 요즘은 기준금이라고 하죠. 그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460만 원에서 500만 원 그 사이라서 하루로 환산하면 16만 원대부터 이제 20만 원 하루치 산악금이 그렇게 되고 그거를 산악금을 다 채웠을 경우에 따로 월급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그 460만 원인 회사인 경우는 보통 월급이 120, 130 정도 나오고 기준금이 500만 원인 회사 같은 경우는 월급이 200 정도 나와. 그리고 기준금이 초과한 금액은 10%는 회사가 90%는 기사가 받는 그런 체계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1년을 하신 거네요. 네. 네, 그때는 어떠셨나요, 생활이? 그때는 제가 일에 미쳐 있었고 돈을 많이 빨리 벌고 싶어서 미친 듯이 운전만 했고요. 택시 매출만 월 한 700, 800 이상을 찍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받는 돈은 한 400에서 45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택시 하면서 투잡으로 그 당시에 주말마다 청소차를 탔어요.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청소차. 원래는 청소차 타는 직원들이 공무원이거든요. 환경과 공무원. 근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주 5일제를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대체 인력을 뽑아서 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도에서.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라동 사무소에 지원을 해서 면접 보고 간단한 시험 보고 해서 채용이 돼갖고 그 당시에는 법인 택시랑 청소차 저는 운전원이 아니고 수거원으로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힘들었죠. 제가 처음 택시 타면서 돈 버는 게 생각보다 그때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생각보다 돈을 쉽게 벌었다고 해야 되나? 매출이 괜찮게 나오니까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1시에 출근을 하고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은 새벽 일찍 5시, 6시에 청수차를 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금요일 날 12시에는 밤 12시, 자정 12시에는 잠을 자야 돼요. 그렇죠. 최소한 그 정도는 자야죠. 아무리 최소로 자더라도. 그죠? 근데 이게 매일 월, 화, 수, 목을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하는 이 생활 패턴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금요일 12시에 집에 들어와서 자면은 새벽 3시, 4시까지 잠이 안 와요. 몸이 그렇게 완전 적응이.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차를 영업을 하면서 새벽 2시, 3시쯤에 청수차가 있는 차고지, 청수차 타시는 분들이 직결하는 곳인데, 네. 그 차고지에 가서 새벽 2시, 3시에 가서 거기서, 그때는 겨울이었는데 두꺼운 옷 꺼내 입어서 차 안에서 잠을 자서 한두 시간 자고 청수차를 타고 그런 생활을 6개월 동안은 했었습니다. 거의 뭐 쉬시는 날이 아예 없던 거네요. 네. 그렇게 6개월 동안 매일을 하신 거군요. 네네. 진짜 많이 힘드셨겠는데요, 그때는? 힘드셨는데 참고 하신 건지 아니면 힘든지도 모르고 하신 건지. 힘들어도 힘든 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주변에서는 너 그러다 쓰러진다, 빨리 죽는다,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도 그때는 젊었으니까요. 젊었다고 하기도 그런데 46살 그때였으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또 운동도 헬스장에서 운동도 틈틈이 하고 했었어서 체력적으로는 힘들진 않았어요. 쉬고는 했죠, 그래도.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그만하시게 된 또 계기가 있으세요? 법인 택시를 탔던 이유가, 원래는 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바로 개인 택시로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3개월에 한 번씩 강수교육 신청을 접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2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6개월을 회사 생활하면서 도전을 했지만 계속 접수 과정에서 떨어지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법인 택시를 타면서 만약을 대비하고 1년 이상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일부러 그냥 법인 택시를 탄 거예요. 법인 택시 타게 되면 1년 타면은 교육이 4박 5일짜리 교육이 1박 2일로 바뀌고, 무엇보다도 접수가 엄청 수월합니다. 경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법인 택시를 타면서, 타는 동안에도 계속 4박 5일짜리 교육 접수를 계속 시도를 했지만 계속 떨어졌어요. 1년 동안. 결국에는 1년 동안 떨어졌나요? 예, 그래서 1년 동안 법인을 타게 된 거죠. 그 만약을 대비해서 법인을 시작하신 게 결국에는 잘 되신 거네요. 그렇죠.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법인을 1년을 꽉 채우셨고, 또 자연스럽게 청소차 하시던 일도 이제 그때 이제 맞춰서 그만하시게 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년 9월부터 개인 택시를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개인 택시 하실 때 그러면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는 아이오닉 5잖아요. 네. 이 차로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별다른 거 없어요. 일단은 저는 법인 택시 탈 때 LPG 소나타를 탔는데, 제가 월 매출 800 정도 찍으면 LPG 가스를 130만 원어치를 태우더라고요. 네. 저는 그 당시에 택시를 다른 업무 용도로 이용하질 않았어요. 가족을 태우고 뭐 드라이브를 간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일에만 전념을 했는데도 매출 800 정도면은 가스가 13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정부 그 보조지원금은 제하고 순수 들어간 금액만. 그래서 법인 택시 타면서도 저는 개인 택시 하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전기차로 가야 된다, 돈을 벌려면. 네. 그래서 전기차를 하게 됐고, EV6도 많이 하시거든요, 기사님들. 근데 저는 아이오닉 5를 한 이유가, 일단 가격이 싸요, EV6보다. 그 이유가, 이 아이오닉 시리즈는 이 택시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옵션만 넣어놓고, 또 저희가 옵션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네. 딱 택시용 옵션이 따로 정해져 있고, 이륜, 사륜만 정할 수 있어요, 저희는. 색상도 4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나온 측면이 있고, EV6랑 아이오닉 5는 제가 듣기로는 그냥 모양만 다른, 그냥 플랫폼이 똑같은, 네. 구조가 똑같은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가격이 싼 아이오닉 5, 그리고 개인 택시들 보면은 이 차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그래서 많이 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기사님들이 많이 타는 이유가. 그래서 저도 그냥 깊게 고민 안 하고 이 차량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6개월 넘게 타셨는데 뭐 만족도는 어느 정도? 다른 전기차를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LPG 차량 소나타 탔던 거 비하면은 너무 쾌적하고 좋죠. 연료비가 전에는 100만 원에서 130만 원 나왔다 치면 지금은 월 3, 40만 원 정도 내고 있어요. 100만 원이 줄었네요, 거의. 네. 요즘에는 하루에 뭐 몇 시간 정도,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운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법인 탈 때보다는 많이 줄었고요. 근무 시간이 지금은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타는 것 같아요. 보통 낮에 운행하세요? 법인 탈 때는 오후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탔다고 하면 지금은 아침 10시에 시작을 해서 저녁 8시 더 빨리 끝날 때도 있고요. 더 조금 더 할 때도 있어요. 보통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그러면 쉬시는 날도 있으시고요. 안 쉬고 대신에 이제 집안에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쉬곤 합니다. 그 예를 들면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린이날 때 애들이 캠핑 가고 싶다 그러면은 1박 2일로 일 안 하고 네.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 뭐 지인들 장례식장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일을 못 하는 거죠. 쉬고. 그럴 때를 아예 쉬어버리고 그런 일이 웬만한 일이 없으면은 가능한 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 매출 20만 원을 잡고 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애들하고 캠핑을 간다던가 해서 이틀을 쉬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일을 할 때는 20만 원에 2배, 40만 원씩을 2번을 찍어야 성이 풀리거든요. 그렇게 매출을 맞춰요. 쉬시는 게 아니었네요, 또. 그쵸. 그걸 다 어차피 메꾸시는 거면은. 그쵸. 그냥 보통 요즘에는 콜을 많이 부르나요? 그쵸. 거의 콜 손님들이 낮에는 콜 손님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이 스마트폰 사용이 힘드신 그런 분들은 지역 콜 전화로 이제 호출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장소가 있어요. 이제 길에서 택시 잡는 장소가.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주시청 그리고 신제주 재원 사거리 이 두 곳은 이제 길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택시들 잡기도 하고 그걸 노리고 줄을 서기도 하죠. 그곳에. 택시들이. 공항 쪽도 많이 가시나요? 예, 저도 공항 자주 가는데 공항은 최근에 이 버스 기사들이 자꾸 도착층이죠. 도착층 1번부터 5번 게이트까지 거기서 호출을 하고 택시들이 자꾸 버스 승강장에다가 이제 정차를 해서 손님을 탑승시키기 때문에 네. 버스 그 자리가 너무 번잡해서 버스 기사들이 도에 민원을 많이 넣어갖고 요즘은 아예 카카오든 우버든 손님 위치 내가 손님이다 가정했을 때 택시를 부르려면 공항 내에 어디에 있던 출발층 4번, 5번 게이트밖에 선택을 못해요. 픽업 위치를. 딱 거기로만 정해지는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줄을 서서 택시 승차대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도. 예전보다 지금 줄 서는 손님들 비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도착층에 비행기 내려서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 나와봤더니만 택시는 3층에 있는 4번, 5번 게이트에서 탑승하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왜 그 1층 나와갖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가기가 번거롭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시 줄 서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추측은 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보통 그러면 운행하시면은 로컬 그 지역 고객이랑 관광객 네.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로컬 이 지역분들 손님 그러니까 잘 안 태우려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제 시내에 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즘. 특히나 낮에는. 그러다 보니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들 먼 곳을 나가시려고 해요. 장거리 위주로. 관광지 위주로 돌아야 이제 매출이 좋고 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는 비가맹이고 우버는 가맹인데 장거리 콜들이 이제 우버로 많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시내나 공항에서 장거리 콜 위주로 골라서 잡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비율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예. 반 이상으로. 네, 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반 이상. 왜 그런 거예요? 우버를 가맹을 하셔서 그런 건가요? 예, 거의 그게 크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좀 난리가 났었죠. 그 배회 영업 손님 것까지 수수료를 다 떼갔기 때문에 이게 국회 법안 발의가 돼서 이제 5월 11일부터 배회 영업 수수료는 안 받기로 했죠. 그러려면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자기네 가맹 택시들한테 콜을 몰아줘야 그 수수료를 받아서 자기네도 돈을 벌지. 네. 저희 같은 비가맹은 수수료 안 내거든요. 저희 같은 비가맹한테 콜을 그렇게 많이 주겠냐고요. 그러진 않겠죠.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저 지금 계속 콜 켜놨는데 카카오를 지금 하나도 안 울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제가 탄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한 20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능한 우버 위주로 타고 있고요. 또 제가 아까도 근무 시간 말씀드렸지만 로컬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이 출퇴근 시간대랑 저녁에 이제 술 마시러 나가는 그 시간,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그 늦은 저녁 시간인데 이때는 제가 이제 근무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못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지역분들은. 오늘 제주도에 와가지고 카페를 한 두 군데 정도 벌써 갔다 왔는데 네. 외국인들 많더라고요. 특히 좀 이렇게 힙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감성 있는 카페에 가니까 국적도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했어요. 단순히 중국인뿐만 아니라 뭐 백인들, 유럽 사람 같은 백인들도 많이 보였고 외국인들 진짜 많이 보였는데 외국인들 위주로 많이 태우신다고 하셨고 수입은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계신가요? 예, 저는 이제는 산학금을 회사에 내는 그런 기준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법인 택시 탈 때만큼 빡세게 하지는 않고 있고 월 600에서 700 그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매출이 그 정도. 네, 순수 그냥 벌어들이는. 네, 적진 않은 매출인 것 같은데 본인만의 뭐 노하우 같은 것도 있으세요? 노하우라고 하면 일단 어느 시간대에 장거리 손님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저도 택시 지금 만 2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초보이긴 한데 저만의 이제 패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패턴을 빨리 찾고 그 패턴이라 함은 시내에서도 이제 호텔들이 밀집되어 있는 호텔이 있고 체크아웃 시간 그런 시간 그 다음에 공항에 외국인들이 요즘 지금 학단들이 많이 수학여행단들이 많이 오는 시즌이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면은 낮에는 국내 관광객들도 많이 못 들어오고 비행기 티켓이 없어서 못 구해서 네. 학생들이 단체로 다 예매하고 오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들어오는 시간대에는 그만큼 공항에서 콜 받을 확률이 떨어집니다. 예,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서 시간대에 맞춰서 장거리 나올 만한 곳을 미리 가서 대기를 하다가 탁 낚아채는 거죠, 콜을. 최근에는 제주도 개인 택시 번호 값은 얼마 정도 나요? 정확하진 않아요. 한 달 전쯤에 제 아는 동생이 개인 택시를 이제 준비한다고 면허 값을 알아봤는데 2억 500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가격이 원래 제가 작년 7월에 미리 계약을 했어요. 양수교육은 8월 달인데 네. 한 달 전에 미리 면허를 계약을 했고 그때 2억 500이었어요. 제가 네. 계약한 게. 그리고 이제 양수교육 8월 말에 양수교육 받고 9월 달에 이제 완납을 했는데 제가 완납하던 그 시점에 2억 2천이 돼버린 거예요. 면허가 2천이 올라버린 거죠. 두 달 사이에. 그리고 나서 한 2억 3, 4천까지는 계속 수직 상승을 하다가 작년 말까지.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부터 작년 말 올해 초 이때부터 다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2억 정도? 2억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네. 뭐 기억에 남는 손님이나 관광객이나 있으신가요 혹시? 중국인 여자 손님들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법인 택시 탈 때라서 카카오 손님이었어요. 손님 위치를 갔는데 손님은 세 분인데 짐이 엄청 큰 트렁크이 세 개였어요. 엄청 큰. 소나타에 안 들어가요, 그게. 네, 네. 그래서 이제 목적지를 보니까 도착지가 한 3km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트렁크 턱에 걸쳐놓고 트렁크 문은 자동차 트렁크 문은 열어둔 채로 안 다치니까요. 네, 안 다치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살살 주행을 하는데 이게 턱을 넘을 때마다 트렁크 뚜껑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끼익끼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손님들이 그때마다 걱정돼서 뒤를 돌아보고 막 이러니까 제가 번역기를 돌려서 걱정하지 말아요. 가방 떨어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이제 네. 번역기를 보여드렸더니만 여성 세 분 중에 한 분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중국인이요. 네. 너무 놀랐어요. 저도. 이런 노래도 알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같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갔거든요. 손님들도 엄청 좋아하고 그 정도로 지금 한류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K-팝 노래도 아니고. 그니까요. 옛날 노래 따라 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중국 분들. 은근. 그래서 그거를 불렀더니 또 이제 기사님까지 같이 불러주시는. 같이 불렀죠. 네. 막 웃으면서. 네, 그런 손님들은 목적지에서 내릴 때, 그때 목적지가 공항이었거든요. 여행을 마치고 끝내고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 같았는데, 짐을 내려주잖아요. 그렇게 재밌게 타고 오신 분들은 제가 짐 내려드리고 나면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아, 고맙다고 하면서. 이럴 땐 저도 기분이 너무 좋죠. 이렇게 흔들어 주면. 저는 이제 외국 분이시니까 한국에서 여행 끝나고 가시는 거니까 갖고 계시던 잔돈이나 돈을 다 드리고 가셨다라고 그런 건 없어요. 생각했네요. 제가 너무 네. 앞으로 제주 택시 전망 같은 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있으신가요? 전망은 말 그대로 전망일 뿐이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죠. 제주도는 진짜 저희 주변 기사들 다 하는 말이 있어요. 중국인들 제주도 안 오면 기사들 다 굶어 죽는다. 그만큼 관광이 어느 정도로 이제 발전이 되고 그에 따른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전망은 엇갈릴 것 같은데, 요즘 인터넷이 너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고깃집에서 뭐 비계 사건도 유명하고, 도내에서 열리는 축제장에 갔더니만 뭐 순대 몇 개에 떡볶이 몇 개에 뭐 3만 원 받았네, 이런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이런 게 고쳐지지 않는 한 택시도 힘들 거라고 봐요. 일단 관광객이 들어와야지 살거든요, 저희는. 관광객이 들어와야 사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그 중에서도 더 진짜 중요한 건가요? 그쵸. 지금은 왜냐하면 국내 관광객은 진짜 많이 안 들어오세요. 극성수기 이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가 극성수기인데, 이때 아니면은 국내 관광객분들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렌트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렌트도 많이 하시죠. 요즘은 좀 뭐 젊은 사람도 나이 좀 있으신 분들 할 것 없이 웬만해서는 또 렌트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주에서 택시를 또 많이 타는 거는 또 많이는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진짜 말 그대로 중국인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중국인들이 그 국제 면허증이 있더라도 도내에서 렌트는 불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참 고마운 존재가 돼버린 거죠. 인터넷상이나 깊게 생각을 안 한 일반적인 국민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 뭐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제주도에 중국인밖에 안 보여서 뭐 짜증난다. 막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또 이제 그분들이 또 와야지 또 누군가에게는 매출이 되고 수입이 되고 하는 게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택시 하기 전에는 중국인 되게 싫어했었어요. 시끄럽고, 안 씻고, 더럽고, 네. 이제 돈도 많이 안 쓰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직접 들은 말로는 12명이 커피숍 들어가서 커피 6잔 시켜놓고 뭐 1시간, 2시간 놀다 갔다느니 떠들면서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자란 세대고. 근데 지금 제가 택시하면서 느낀 것은 그 예전에 1, 20년 전에 왔던 중국인 관광객들은 말 그대로 이제 단체 관광객, 돈이 안 되는 관광객들, 무례한 관광객들이었지만, 지금 오신 분들은 자유관광으로 오신 관광객들이 대부분이고, 대부분이 젊고, 알아보니까 누군가한테 이제 그때 손님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지금 제주도에 오는 중국인들은 대학 교육을 다 마치거나 대학 교육 중에 있거나 배울 만큼 배운 애들인 거죠. 애들이 영어 잘하는 애들도 되게 많고, 차에서 소곤소곤 얘기하는 중국인들도 엄청 많아요. 조용조용 얘기하고 매너가 좋아요, 생각보다.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택시하면서. 예전이랑은 확실히 바뀌었군요. 좀 많이 바뀌었어요. 변했네요. 예,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전에 이런 일 한 번 있었거든요. 그 손님, 두 여성 손님을 태우고 한 1km, 2km 먼 거리 아닌데 거의 할 때쯤 되니까 손님 하나가 이제 핸드폰을 보여주더라고요. 한국 택시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사탕 하나 먹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사탕 하나요? 예. 사탕까지는 괜찮은데. 이런저런 택시를 시작하시게 된 뭐 배경부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얼만큼 수입하고 계신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에서 또 택시를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 조언이 돼도 좋고요. 자유로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법인 택시를 하시면서 택시가 나한테 적합한지,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는 거는 부담스럽지는 않은지, 이거를 먼저 자기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회사 생활하면서 법인 택시 타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대신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저녁에 이제 부업으로 제가 대리를 했었는데, 대리운전을 해보시면은 대충 감이 올 거예요. 운전이 재밌는지 어렵지는 않은지, 이런저런 여러 종류의 여러 오만 군상의 이제 손님들을 다 만나게 될 텐데, 네. 그거를 내가 견딜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한번- 적성에 맞는지. 적성을 한번 미리 네.
뭐 법인을 하면 좋지만 그게 어려우면은 대리운전이라도 네. 해보면서 먼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네. 기사님이 앞으로 갖고 계신 목표나 향후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제 목표는 그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 빚을 빨리 우선 갚고 조금 여유롭게 택시 생활을 하고 싶어요. 택시하기 전에는 운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택시 하다 보니까 돈 욕심에 끼니도 잘 못 챙겨 먹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장거리 뭐 50km 이상, 30km 이상 장거리를 나가면 거기서 빨리 복귀하고 다시 나갈 그런 생각 때문에 중간에 밥을 먹다가 나온 적도 많고요. 주문을 했는데 밥 나오기 전에 좋은 콜이 떠버리니까 잡아놓고 음식 구경도 못한 채로 결제하고 손님 태우러 간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인데, 이 마음의 여유라는 거는 결국에 돈이 풍족하면은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대출을 빨리 갚고 나면 이제 조금 여유롭게 하루 세끼 손님에 치이지 않고 밥 잘 먹어가면서, 그리고 매일 운동, 이 택시 오래 하다 보면 배가 나오고 다리가 얇아진대요. 저도 횟수로 2년 차인데 지금 눈 시력도 많이 안 좋아지고 컨디션도 많이 나빠지고 솔직히 몸이 많이 피곤함을 느끼는데, 좀 운동도 같이 겸하면서 택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그거를 갖고 택시업을 해야겠다? 그게 제 목표예요. 네, 확실히 눈도 안 좋아지는 게 좀 느껴지나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밤에 운전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건데, 시간대를 옮긴 이유가, 제가 법인 탈 때는 정말 열심히 이제 늦게까지, 그리고 개인 택시 초반 몇 개월 동안에도 새벽 1~2시까지는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겠네요. 네. 참고로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아파트의 경우는 공용 충전기를 4대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곧 설치가 들어갈 건데, 저는 집밥이 없다 보니까 항상 밖에서 충전을 해요. 뭐 출근하고 하던가 아니면 퇴근할 때 충전을 만땅 해놓고 퇴근을 하던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자주 거의 100% 이용하는 충전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충전하려고 보니까 자리 2대밖에 없는데 택시가 이제 2대가 꽉 차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충전기가 안 꽂혀 있는 거예요. 아, 저 기사는 콜을 대기를 하고 있구나. 콜 잡으려고. 거기가 시내니까. 근데 보통은 전기차가 그 앞에 차를 대면, 아, 저 차 충전하려나 보다 하고 차를 빼주는 게 당연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배터리 양이 충분한데도 거기 가서 콜 대기한다고 거기서 이제 주차를 해서, 그 법적으로 문제 없거든요. 1시간 충전 안 하더라도 1시간 주차는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다가 대기하다가 전기차가 오면 비켜줘서 충전하시라고 비켜주고 그러는데, 그 택시가 차를 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려갖고 노크를 하니까 창문을 내리면서 제가 저 충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니, 그 개인 택시 기사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말고 충전할 데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표준말로 얘기한 거예요. 구독자분들 알아들으시라고. 왜 여기 말고 충전할 데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네. 저는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와서 한 2초, 3초 동안 멍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충전 안 하실 거면 차 빼달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분이 마지못해서 뺐는데, 저는 택시 기사들끼리 해도 너무 하는 게 아닌가.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해 안 되시죠? 네.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개인 택시 하는 동료들한테 다 얘기를 해줬는데, 네. 전부 다 그 욕을 하더라고요. 직전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처음 보는 분이고, 아무튼 저는 운전하면서도 택시면은 왜 큰 길가를 합류하는 샛길 있잖아요. 그때가 되게 차량이 붐비는 시간대여서 이제 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잖아요. 저는 쉬라고 그러면은 일부러 먼저 합류하시라고 일부러 출발 안 하고 기다려주고, 차선 바꾸는 택시가 있다면은 일부러 들어오라고 속도 늦춰주고, 저는 같은 동업자니까 이제 일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좀 하고 있는데, 안 그런 기사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막 기사들끼리도 많이 싸우고, 또 아까 같은 제가 말씀드린 충전 구역에서의 그런 일도 충분히 제가 성격이 모난 놈이면은 이제 쌍욕이 나올 상황이거든요. 기사들끼리 좀 서로 이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업자 마인드를 갖고. 폴리카터뷰는 전국에 계신 기사님들이랑 차주님들 인터뷰하는 채널인데요. 앞으로 또 다양한 기사님들, 차주님들 만나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제주에서 인터뷰 응해주신 기사님도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영상 보시면서 느끼신 점들
궁금하신 점 다양하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사님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또 안전운전 하시고 말씀하신 목표 이룰 수 있도록 잘 되시길 제가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안 돼요? 초등학생 남매가 있는데 자녀가 걔네들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인형 피규어 같은 거 동물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아빠인 저도 이런 거 사서 붙이게 되고, 이거는 저희 딸이 이제 만든 거예요. 아빠 차에 두라고 해서.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이 식물을 봅니다. 마음의 안정이 찾아와요.